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매테리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노드라는 개념을 적용한 색상 조합을 연습해 봤어요. 노드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연출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재질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기능들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풍경을 만들 건데, 이 풍경에 이 액체에 대한 질감, 숲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매테리얼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 자체가, 매테리얼 데이터 자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브젝트 자체는 로우폴리라는 개념으로 만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있는가 하면, 자, 여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삼사각형으로는 아닌 또 다양한 모양의 각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면들이 보여요. 자, 이렇게 화면을 돌릴 때 실시간으로 돌리는 것만큼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서 제가 렌더에서 자, 일반 우리가 보통 매테리얼 할 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매테리얼 뷰 모드 상태로 바꿨어요. 자, 지금 이렇게만 딱 봐도 이 위쪽에 물의 질감과 그리고 돌멩이의 질감과 숲의 질감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연출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로우 폴리로 이 다른 질감들을 만들까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다각형이든 이렇게 모양을 가진 폴리곤의 개수에 따라서 프레임이 렌더링할 때 속도가 올라가요. 근데 결국 이로 인해서 일반 컴퓨터, 일반 게임 컴퓨터에서 프레임 속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버벅거리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PC, 콘솔, 모바일 게임에서 결국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러들이 이런 모델링을 할 때 내가 어떤 곳에서 플레이를 할지, 이게 만약에 애니메이션이었으면 이런 부분들, 극장판, 특히 고화질로 보는 극장판이었으면 오히려 폴리곤 수를 늘려서라도 고화질로 연출하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즉, 모델러들은 최적화라는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로우 폴리 모델링을 통한 매터리얼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새로운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오고요. 이 새 파일에서는요, 지금 저는 뷰포터 안에 들어있는 이 3D 큐브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숫자 7을 눌러서 탑 뷰에서 스케일을 Shift Z를 누르고 딱 2배만큼만 키워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사이즈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 오퍼레이트 안에 0.75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맞춰주고요. 우리 이렇게 모형이 변했을 때 뭘 했죠? 초기화를 위한 Shift A를 눌러서 전체 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컨디션 자체가 나의 초기화 버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매테리얼을 적용할 거예요. 자, 매테리얼 버튼 클릭하고 새로 뉴 버튼 선택해서 저는 얘를 약간 브라운한 계열로 색깔을 세팅을 해놓고, 자, 안 보이죠? Z 눌러서 매테리얼 뷰 상태로 보고, 지금 얘는 실시간 모드로 보는 거고, Z 눌러서 렌더일 때는 우리가 실제로 출력해서 보는 값이에요. 이게 지금 조명 값이 우리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디폴트 값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명 값이 바뀌면 달라질 거예요, 느낌이. 이런 질감, 이 매테리얼을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blendkit.com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까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놓고 보시면 얘는 1분은 무료고
일부는 유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대요. 근데 이름 자체가 블렌더 킷이에요. 블렌더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kit들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요. 우선 매테리얼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하나 콩 클릭하고 자, 얘를 클릭 이렇게 하면은 얘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 요 밑에 프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돈 내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나 스타트 유징 블렌더 킷 할게. 근데 결국 이 얘기는요. 이 위에 있는 다운로드 블렌더 킷이랑 똑같아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들어오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얘를 클릭하고 얘가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 우리는 공짜야.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에디트 안에서 프리퍼런스 안에서 자기 애드온 할 수 있대요. 이 얘기인 즉슨 얘가 애드온인 상태로 세팅을 해서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애구나. 자, 그럼 좋아요. 우리 이거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zip 파일을 풀지 말고 애드온으로 우리 첨부하는 방법 아주 쉬웠죠. zip 파일인 상태 그대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었네요. 통 놓을 때, 자, 나 이거 너의 디폴트 유저에다가 설치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OK 눌러서 승인해 주세요. 지금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위쪽에 보면 인터페이스가 추가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다를 건데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친구를 더 만져보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정보들이 우리 프로퍼티즈 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지구본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 빨간색 프로퍼티즈 안에 지구본 모양이 월드라는 이름을 갖는데 얘를 클릭해 볼게요. 월드가 뭘까요? 월드라는 거는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3D 데이터, 이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이 친구를 제외한 이 나머지의 세계를 월드라고 불러요. 이 월드는요, 우리가 일종의 하늘, 공기,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빛,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지금 블렌더 안에서의 월드의 컬러는 아주 단조로워요. 사방에서 들어오는 빛의 색상 자체가 회색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속을 만들어도 반짝거리지 않고요. 그냥 회색이나 플라스틱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컬러 모드 자체를 이 노란색 볼을 클릭해 보시면 컬러의 텍스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저는 environment라고 해서 이 친구를 클릭할 거예요. 자, 여기를 클릭했더니 지금 저가 여기 분홍색의 경고가 떴는데 지금 얘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를 너는 어떤 설정을 하지 않았어. 경로가 세팅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저한테 워닝을 내는 거예요. 블렌더 자체가 익스포트하는 출력해내는 워닝인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는 이 회색빛 안 뜨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environment texture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하늘, 건물, 벽, 바다, 창문 이 모든 게 각각 방향별로 밝기가 다 제각기 달라요. 실제 360도로 촬영된 환경 이미지, 우리가 이거를 HDRI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장면 전체에 빛이 들어오도록 색도 그래서 결국 그 빛이 보여지는 흡수하는 색감만큼 반사되는 색깔이 다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금속이 들어오면 반사할 재료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블렌드 킷으로 돌아왔어요. 블렌드 킷에서 프리로 되어 있는 이미지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저는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복사해서 카피를 하고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카피되어 있는 이 친구를 이제 어디에다 넣을 거냐면요. 얘는 저의 누가 될 거예요? 이 U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U에 들어가는 이미지로서 뭐 내가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줘야 되겠죠? 최대 지금 오리지널 버전은 얼마나 걸려나? 이렇게 해서 제가 적용을 지금 시켜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나 봐요.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이세요? 이미지가 적용이 됐어요. 제 월드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러면 사실 이 조명에 제가 눈을 이렇게 꺼볼게요. 이 조명이 저한테 주는 그 조명의 값이 아주 미세해요. 마치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지죠. 자, 여러분들 월드를 컨트롤해서 빛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은 이것도 만져보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계속 작업을 할게요. 근데 실시간으로 계속 이 렌더를 켜놓은 상태로 작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요. 솔리드로 돌아올게요. 솔리드로 돌아온 상태에서 나머지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숫자 1을 눌러서 프론트 뷰에다 놓고요. 얘를 그다음에 GZ를 눌러서 위쪽으로 조금 올려놓을게요.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Shift 키 눌러서 자, 이 친구 복제됐죠? 이 상태 그대로 Z축을 눌러서 위쪽으로 딱 이 정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사실 제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땅이. 그래서 스케일을 누르고 자, 우리 이거 마찬가지로 Z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똑같은 비율로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절반 정도만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키워볼게요. 이 정도 느낌으로 살짝 키워서 위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복제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루프 컷으로 가로와 세로를 자르기 위해서 탑 뷰에 올라가서 컨트롤 R 해서 가로 한번 콩 클릭, 다시 컨트롤 R 세로 한번 콩 클릭 해서 두 개의 면으로 나눠줬어요. 전체 A를 눌러서 모든 쪼개진 면을 확인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서브 디비드라고 있죠. 이러면 면이 쪼개지는데 오퍼레이트 안에 몇으로 쪼갤 건지 그 다음에 부드러움은 어느 정도 할 건지 N곤을 수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기장 디폴트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면은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슬라이스로 삼각형으로 면이 바뀌어 버리는 게 보일 거예요. 페이스에서 이 트레잉귤레이트 페이스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단축키 컨트롤 T로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피벗 포인트라고 보일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알파벳 O의 단축키를 가졌는데요. 얘를 보면은 스무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모양으로 뭔가를 맞춰낼 수 있게 생겼죠. 그 중에 우리 스무스만 볼게요. 이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해도 이 피벗 포인트에 대한 값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스무스, 피벗 포인트에 스무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 보면은 connected onl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이라고 자, 움직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요. 자, 지금 우리 바깥을 한번 찍은 상태로 자, 여러분들 P를 굴려서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자, 이 피벗 포인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G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려보세요. 지금 마우스 휠을 굴리면 연결되어 있는 그 선들이 같이 딸려서 움직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약간 측면에서 보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는데 G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는 크기가 중요해요. 우리 이 휠의 크기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 또 통제 범위가
벗어나지고 너무 작으면 또 제어하기가 너무 협소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역의 대지면을 잡을 거예요. 자, 여러 점들을 여러분들이 G를 눌러서 피벗 포인트를 킨 상태로 자,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면서 한번 자연스러운 변화 값을 줘보세요. 어떤 부분은 G를 눌러서 휠을 크게 해서 쑥 꺼지게 만들고 또 어떤 부분은 G를 눌러서 쑥 올라올 때 자연스러운 언덕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또 뾰족하게 만들면 또 뾰족한 대로. 자, 이러면은 이렇게만 해도 볼륨감이 있어진 지형의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으면 에디트 모드로 갈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이 위쪽에 있는 서페이스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끊어내고 자, 이 친구는 제가 밝은 연두빛으로 너무 반사되지 않는 느낌으로 Z를 눌러서 매테리얼 타입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분위기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Shift A를 누르고 메쉬를 가지고 플레인을 가지고 올게요. Shift A를 누르고 플레인을 가지고 와서 자, G 하고 Z만큼 위로 올려요. 위로 올려서 다시 이거를 탑 숫자 7을 눌러서 탑에서 스케일을 Y만큼 키워서 쭉 뻗어 볼게요. 자, 오히려 이게 작업하기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게요. 자, 그리고 루프 컷. 탑, 에디트, 탭에 들어가서 에디트, 컨트롤 R 누르고 자,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로 하나 끊고 그 다음에 루프 컷 해서 얘가 이제부터 물줄기가 돼야 돼서 찰랑찰랑해져야 되니까 자, 요런 식으로 끊을게요. 제가 총 6개의 스텝을 쪼갰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프로포셔널 에디팅 요거 단축키 5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숫자 1을 눌러서 우리가 점을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점을 선택하고 G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금 조절하고 자, 물줄기야 되어라. 자, 그러면 이것도 굳이 반듯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도 G. 자, 그리고 잘 모르겠을 땐 레이 값을 키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G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도 보고 G 해서 좀 나는 G 해서 얘를 크게 해서 크게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물이 어떻게 마냥 평면으로만 있지 않고 올라온 면도 있고 밑으로 꺼진 면도 있고 이러겠죠? G 밑으로 내리고. 자, 이렇게 모양을 만져놓고 양쪽 끝에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엣지를 여기하고 이쪽 그리고 아래쪽도 G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Z로 이렇게 빼낼게요. 이렇게 빼내고 얘는 좀 길게 Z 눌러서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내려오게 만들고 지금 얘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훅 올라가서 저는 숫자 1을 눌러서 자, 얘하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까지 자, 선택되어 있는 점들 확인한 상태에서 숫자 1에서 높이 맞출 때 스케일 Z로 0 이렇게 해서 위치 맞췄어요. 이렇게 맞춰 놓고 그리고 피벗 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땅 꺼졌으니까 얘를 다시 클릭할 때 피벗 포인트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더 올려줄게요. 다시 G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너도 G 이렇게 올라가.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저는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요 정도의 느낌은 가졌으면 좋겠어서 안쪽으로 살짝 넣었어요. 자, 뒤에도 많이 쳐졌네요. 그럼 다시 프론트 뷰에 컨트롤 누르고 숫자 1을 눌러서 백으로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G를 눌러서 얘를 적당한 위치에다 올려놓고 다시 G를 선택하고 나머지도 위치를 정해서 보여주고 그러면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탑에서 봐야 되겠네요. 숫자 7 눌러서 너무 인위적인 모양이 싫으시면 계속 모델링을 하시면서 손을 보셔서 디테일을 높여주세요. 탑뷰에서 봤을 때 자, 스케일 X로 벌어져 있는 물줄기 살짝 안으로 오므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물기를 조금 텄어요. 자, 이렇게 놓고 물이 너무 플랫하게 내려오면 매력이 없어서 프로퍼티즈에서 모디파이어로 가세요. 모디파이어에서 그다음에 두께감을 주는 솔리디파이를 선택을 하고 약간의 두께감을 올려줄게요. 자, 두께감을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이렇게 잡고 0.25, 0.025, 025 이렇게 잡고 자, 저는 얘를 살짝 위로 올려도 될 것 같은데 G를 누르고 Z축으로 조금만 더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화면을 약간 쪼개서 갈 건데 오른쪽 탑에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쪽을 자, 에디트를 쉐이딩 에디터로 바꿔놓고 자, 여기에서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브젝트 자체 매테리얼이 없어서. 자, 그렇다면은 오브젝트 매테리얼 있는 애를 열어보면 이렇게 노드가 보이죠. 나 여기서 작업하기 싫은데 하시면은 우리 어디로 가면 돼요? 쉐이딩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나 이 레이아웃 이렇게 나눠 쓰기 싫어요 하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조인 레프트 왼쪽으로 가서 붙으세요 하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쉐이딩으로 갈게요. 쉐이딩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 프린스필드 BSDF에서 우선 물을 선택합시다. 물을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여기에서 이 유즈 누드를 선택해서 애드를 가서 애드에서 프린스필드 BSDF 갖고 오고 매테리얼 아웃풋 갖고 오고를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심플하게 얘네 둘을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기에서 뉴를 클릭한 거였어요. 자, 이제는 색상부터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물빛이 보여질 수 있게끔 색상을 맞춰놨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스페큘러에 우리가 IOR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우선은 스페큘러를 여기서 열어볼게요. 스페큘러가 반사죠. 자, IOR 자체가 지금 레벨이라고 붙어 있는데 얘를 1까지 올려볼게요. 1, 0.5가 기본인데 1까지 올린 거예요. 자, 1까지 올려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른쪽 화면을 Z를 눌러서 이제 렌더 값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해봅시다. 자, 실제 빛의 크기와 계산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자, 느낌이 색감 자체는 너무 예쁜데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노드를 쉐이더 에디터 패널에서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F3을 눌러서 가지고 오는 걸 배웠는데 믹스라고 해서 믹스 쉐이더를 검색해 볼게요. 믹스 쉐이더를 클릭해서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우리 믹스 쉐이더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이 믹스 쉐이더에서 보면은 쉐이더의 구멍이 2개예요. 그리고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팩터, 이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회색 소켓 안에 숫자가 0,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통은 0, 1을 써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쉐이더의 구멍이 2개가 있다. 이거는 A, 위는 A, 아래는 B 이렇게 해서 이 팩터는 A와 B에 대한 값을 섞는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프린스필드 BSDF가 있는데 자,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고 이 쉐이더의 값이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뭔가 하나를 더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다시 Shift A를 눌러서 이번에는 믹스 쉐이더에 연결할 수 있는 글래시스라는 애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글래시스라는 애는 어떤 성격일까? 우선 쉐이더 영역 안에 들어가 보세요. 글래시스 쉐이더는 자 여기 왠지 이거 스펠링이 뭐예요? 글래스 유리 얘기하는 건가? BSDF 짠 하고 넘겼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유리 재질은 뭐래요? 반사하고 반짝반짝한 느낌을 연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치를 조금만 조절을 하면서 반짝이는 느낌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었구나. 자, 숫자를 0.87 7호 요 정도 수준으로 제가 잡아볼게요. 이미 충분히 물처럼 반사되죠. 아래에 있는 물이나 위에 있는 물이나 이 로우폴로 만든다고 했는데 느낌 비슷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믹스를 섞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물에 대한 느낌도 충분히 났으니까 물 진짜 반짝거리네요. 다시 레이아웃 모드로 돌아가고 레이아웃 모드에서 자, 저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솔리드 타입으로 다시 돌아오고 Alt Z 레이를 끄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큐브 하나 가지고 올까요? 3D 커서 이쪽으로 옮길게요. 3D 커서 옮길 때 자, 어떻게 해야 되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Shift A 눌러서 자, 큐브 하나 가지고 오고 스케일을 아주 조그맣게 줄여놓고 제가 얘를 0.085, 0.085, 0.085 사이즈짜리로 만들어요. 자, 이렇게 0.085짜리 큐브가 만들어졌으면 얘는 지금 이게 표준값이 아니에요. N을 눌러보세요. N을 눌러서 우리 아이템 정보 확인해보면 얘 지금 뭐가 필요해요? 초기화 필요해요. 컨트롤 A 눌러서 모든 트랜스폼에 대해서 지금 좌표가 초기화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다시 에디트 모드로 가요. 자, 에디트 모드에서 위쪽에 있는 면을 숫자 3을 눌러서 선택하고 얘가 아무래도 나무의 윗부분이 될 건데 여기에 있으면 옆에 파일 것 같아서 얘를 G를 눌러서 Z만큼 키우는데 자, GZ 할 때 면만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이 피봇을 끌게요. 위쪽 면만 위로 올릴 거라 G, Z 눌러서 이렇게 빼놓고 익스트루드 버튼 E 한번 누르고 바로 스케일을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펼쳐내요. 이렇게 펼쳐내면 넓은 면으로 이렇게 면이 생기는데 자, 요 상태 그대로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휠을 조금씩 굴려가면서 모서리도 높이고 줄이고 해서 중간중간 한 번씩 꺾어가면서 모델링을 다시 연출할 거예요. 이때 익스트루드에서 위로 올리면서 스케일을 줄이고 그리고 자, 스케일을 줄일 때 숫자 알파벳 O를 누르고 G를 눌러봐요. 그럼 피봇이 잡히죠. 이 상태에서 R을 눌러서 이렇게 조금씩 꺾어봐요. 꺾고 다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익스트루드에서 위로 올리고 스케일 줄이는데 지금 피봇이 켜있는 상태로 스케일을 줄이니까 다시 숫자 5를 눌러서 스케일을 줄이고 그리고 면에 대해서 R을 눌러서 방향을 꺾어봐요.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해서 위로 뻗고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나무를 완성하는 거예요. 에디트 모드 나가서 지금 큐브 하나에서 이렇게 다양한 애들을 뽑아냈어요. 만약에 나 만드는 것도 좋은데 자, 복제해서 갖고 올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 D 눌러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Shift D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Shift D를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복제가 돼서 각각 독립된 상태로 움직여지는데 얘가 Alt D를 누른 상태로 제가 자 이렇게 복제를 해볼게요. 자 너를 복제를 한 상태로 Y축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옮겼을 때 에디트 모드에 가서 제가 나는 숫자 1 여기를 잡고 컨트롤 Shift B를 눌러서 이렇게 벌려야지 했을 때 지금 같이 링크가 걸려 있는 친구들도 뭐 똑같은 모양으로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방금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자 편집하기
용이하게 하나가 바뀌면 다른 연속되어 있는 복제 값들도 바꿔줘 라는 복사를 한 거예요. Shift D가 그냥 데이터를 복제해서 배치하는 거라면 Alt D는 복제된 데이터를 링크를 걸어둔 상태로 가지고 오는 거죠. 다시 Shift D를 눌러서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얘 스케일을 줄인다고 했을 때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딴 데로 가 있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브젝트 안으로 지오메트리 안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그리고 다시 스케일을 줄이고 R, Z 눌러서 이렇게 회전값을 살짝 주고 이 작은 나무를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카피했던 친구하고 링크가 걸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G.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위치에 대한 값은 조절이 되고 자, 얘를 로테이트 그리고 Z축으로 돌렸을 때 얘는 Z축으로 범위가 여기네요. 그럼 이쪽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그리고 얘도 오리진은 지오메트리 안으로 지금 얘의 오리진을 지오메트리로 바꿨더니 얘가 와서 붙었어요. 다시 셋 오리진 지오메트리 보이세요? 결국 둘이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자체도 서로 공유되지다 보니 그쪽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도 만들었어요. 다른 나무의 모양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복제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3D 커서 이쪽에다 갖다 놓을까요? 이쪽에다가 Shift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Shift A 큐브 하나 가지고 오고 스케일 값 줄이는데 0.08. 자,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에디트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고 자, 숫자 3 눌러서 면 잡고 위쪽 스케일 살짝 줄인 상태에서 G로 Z축으로 위로 쭉 뽑고 나무 기둥 길게 뽑고 익스트루드 스케일 넓히고 자, 스케일을 넓혀주세요. 좀 넓게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위로 올려서 스케일 줄이고 익스트루드 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스케일 넓혔다가 익스트루드 위로 올리고 익스트루드 위로 올리고 스케일 줄이고 다시 익스트루드 그 자리에서 스케일을 넓히고 익스트루드 위로 올려서 스케일 줄이고 자, 이렇게 생긴 나무인데 키가 엄청 크네요. 얘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와서 사이즈 줄이고 얘도 컨트롤 A 눌러서 모든 트랜스폼 초기화를 시켜서 이것 자체가 기본이 되게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오리진 지오메트리 안에다가 놔주세요. 자, 이렇게 생긴 나무는 조금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작게 GZ에서 이렇게 틈틈이 Shift D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복제해둬요. 이번에는 Shift A를 눌러서 우리 아이소스피어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아이소스피어가 모양이 보면 이렇게 서브 디비드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모양을 연출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고 스케일을 줄일게요. 스케일을 줄여서 그다음에 G 하고 내가 보기 편한 자리로 갖고 오시고 G 해서 여기쯤에 앞에다가 놓을게요. 앞에다 놓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위치에 놓고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저는 Y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위치를 놓고 아주 큰 바위인가 봐요. 그래서 G 다시 앞으로 이렇게 위치를 갖다 놓고 이제부터 얘를 뭘 할 거냐면요. 돌멩이의 모양을 깔 거예요. 깎을 때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프로포셔널 에디팅 단축키 O 눌러서 하는데 얘 에디트에서 지금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와서 숫자 1 점을 잡고 프로포셔널 에디팅 값을 켜놓은 상태 5를 킨 상태에서 알파벳 O 이제 점을 잡고 얘 모양을 잡아야겠죠. G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G를 잡고 점을 잡고 G로 난 더 크게 아니면 난 더 작고 엣지 있게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바위의 느낌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깎아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런 돌멩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번에 Shift A 눌러서 이번에는 똑같이 아이소 가지고 오지만 아이소에서 뭐랄까 아주 각이 많은 아이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다시 가져와야 되네요. 야, 여기다가 3D 커서 갖다 놓고 Shift A 아이소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2개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스케일 줄이고 자 얘는 지금 아까의 이 아이소보다 훨씬 더 점이 많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G를 눌러서 자 이렇게 점들이 다 따라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특정 점에 대한 부분들만 연출을 자 좀 더 크게 다 같이 당겨올 수 있게끔 G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 다시 G를 눌러서 모양을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뾰족뾰족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약간 더 스무스한 느낌의 돌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테이트 Z축으로 살짝 돌려서 둘이 같이 잘 있어 보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매테리얼 모드 상태에서도 렌더링 하기 위해서 매테리얼을 어떻게 입히면 전반적인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다듬어서 완성을 해봐 주세요.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델링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업하기 전까지 결과물들을 꼭 완성을 해가지고 내가 만든 모델링의 값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렌더링에 걸렸을 때 조금 버퍼링이 있어도 이런 느낌의 분위기라면 충분히 내가 의도한 바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테스트해 보세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로우 폴리 월드 이미지를 검색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